좌장을 맡아주시고요. 장택선 교수님께서는 우석대 누리원에 계신데 한해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연재는 산학협력과 아토피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마 유사한 겹치는 있긴 있겠지만 격적으로 상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맡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택선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오늘 자리에 그 초대를 받으면서 사실 저는 정식 의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보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토피에 대해서 한 몇 년간은 이제 24시간 오직 아토피만 생각하고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자리에 제가 서서 이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서서 지금 선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존이랄지 아프리카랄지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 아토피가 전혀 없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도 1950년대, 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아토피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영어도 잘 몰랐었고 결국 산업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토피가 심각한 어떤 국가 질환으로까지 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0년대에 낙동강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의 그 페놀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환경에 대한 대중적인 이제 관심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저널리즘에서 일을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좀 더 전문적으로 조금이라도 짚어볼 수 있으려면 저널리즘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환경 전문 기자로 일을 하면서 청사에 출입도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가 하천 이런 데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면 다 복개를 시켜버렸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오늘날 청계천이 다시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왔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시화의 촉진이나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환경성 질환들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국가 정책으로 환경성 질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갖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열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도 이것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애엄마가 알아서 다 하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심해졌다가 항상 그래요. 보면 거의 유치원 갈 무렵 정도까지 됐는데 흔히 요즘 아토피안의 부모들이 많이 쓰는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심각해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아토피에 대한 본격적인 전반적인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한 8년 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일어나 있는 시스템이나 또 아토피안, 아토피 질환자,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지금 현재의 어떤 상태들, 또 이러한 시스템들이나 어떤 연구될 분야, 또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산학관 협력과 아토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자체의 아토피 힐링 센터 운영안
그리고 연구개발과 통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거의 예시 정도로만 저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스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단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융합이나 또 집중 이런 부분들 또 수렴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의학적 아토피가 의학적 또는 환경적 또 심리적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또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치료나 관리 예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양방의 치료법이 있고 한방의 치료법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제는 보완 대책 의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런 방법도 이거저거 하다가 안 돼서 알아서 하는 민간요법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좀 더 집중화시켜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환자의 입장에 놓고서 볼 것인가 좀 더 우리가 현장에서의 시스템을 분명하게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컨버전스 네트워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컨버전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개인이나 또 지역사회, 또 보건의료 또는 정책의 입안 각계각층에서 포괄적으로 아토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 많은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아토피아들이나 당사자들 또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거나 또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오히려 그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쭉 해왔는데 일단 전북 지역에서의 예시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이나 또 양방의 피부과나 또 하여튼 양안방 여러 가지 지금 전문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도 어떤 정책 사업으로서 이거는 이제 정부의 복지부하고 연계되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아토피 중심학교 또는 보건소에서는 아토피 안심학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개념이었는데 왜 이게 굳이 전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학교 기관이나 또는 지자체에 어떤 과제로 넘어오게 되고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 그러면 오히려 결국은 의학적으로 못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비의학적인 기관에서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질환으로 규정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내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런 결론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은 교육청들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중심학교, 안심학교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또 요즘 이제 지자체 중에서 또 정부나 또는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환경성 질환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잠깐 또 나오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의학적인 병원의 치료를 넘어서서 그럼 환경성 질환센터라는 것이 결국은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를 담당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식품이나 또 면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기농 제품을 써야 된다. 또는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아까 그런 면역질환 관련된 그런 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논의가 돼 있어서 지역에서는 산업적으로 이런 유기농 로컬 푸드나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컨버전스를 이뤄가지고 환자 중심에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관계기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면 누가 진행을 할 것인가. 만일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산업 간 협력 기업을 만들어서 이 협력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아토피 상담사 같은 경우에 요즘 아토피 상담사라는 또 그런 전문 직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자격증은 없고 민간 자격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은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식빵을 하나 팔더라도 또는 뭐 가구를 하나 팔더라도 친환경적인 어떤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알고서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에서의 아토피의 어떤 전문가가 아닌 환경적인 또는 그 어떤 생활 환경의 관리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보 제공자로서 아토피 상담사들을 이제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사들을 육성을 해서 학교의 예방 교육 또는 뭐 가정에 방문해서 어떤 예방 관리하는 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아토피 현황 파악들을 연중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는 부분들. 나가서 이제 보안 제품, 그러니까 지금 정규 의학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연구돼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토피 힐링 센터나 이런 그 센터들을 위탁해서 지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전문화된 이 분야에 전문화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그러면서 정말 정확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나는 이제 거기 안 간다. 그래서 자기 알아서 어떤 민간 치료법을 받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게 문제가 돼서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컴백하고 이제 이런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환자들에게 제공해서 혼란을 막고 좀 더 초기에 예방과 관리 또는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진행을 해서 이게 또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의학, 뭐 보안의학 또는 그 기업체에서의 산업, 또 어떤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로컬 푸드, 또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타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을 보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초로 뭐 잘 아시다시피 오대훈 시장 시절에 정책으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아토피 없는 서울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프리 서울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토피 전담 팀을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료원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해서 좀 더 예전보다 타이트하게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서 이제 모델로서 성남시 같은 경우 중원구에서 그 옆에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환경성 질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구에서의 일어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흥군, 전남의 장흥군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사원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던 그 통합의학이나 보안대책의학이 이제 국내에 약 한 3년 전부터 소개가 되면서 본격적인 대학의 학문으로 지금 학과가 개설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도 전주대나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대처의학과가 나와 있죠. 그러면 학교 내에 뭐 약학과도 있고 지금 뭐 한방도 있고 뭐 다 정규 기존에 의학들이 있는 부분에 이 대처의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서로 크로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유한 자기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흥군의 전남도에서 도지사의 그 정책 사업으로
통합의학센터를 약 300억 원 정도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또는 서양이나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화되어 있는 통합의학의 범주, 대체 보안의학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들을 국내에서도 규명을 해서 그것을 정확한 어떤 자리에 포지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통합의학센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성군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그 환경성 질환들의 숲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그것을 어떤 사업화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입안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10군데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토피 그 환경성 질환 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체적인 지자체의 프로그램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약 20, 30개의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장성군에는 잘 알려진 대로 충령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전국에서 편백숲이 가장 넓은 그런 그 조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피톤치드가 환경성 질환이나 난치성에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그 숲을 이용한 치료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환경 아토피 힐링 센터를 접목하겠다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럼에서도 한 2차례 지금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1호의 환경성 질환 센터, 에코헤드 센터라고 해서 지난 7월 25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1호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환경성 질환 센터가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시 되었던 아토피나 환경성 질환 센터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어나 또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담당을 정말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판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마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장성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아토피 센터를 또는 환경성 질환 센터를 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병원의 기능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다른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약 150억 정도가 보통 지자체에 지금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나 교육, 또 휴양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쉽게 병원에서 치료가 100%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넘어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그럼 아토피 이런 힐링센터에서 어떤 영역을 담당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는 치유나 휴양 또는 캠프에 대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치유에 대한 이제 개념이 거기에다 병원을 세운다고 하면 굳이 시내에 있는 가까운 병원은 가지 먼 곳 그 숲까지 찾아와서 할 필요는 없겠죠. 정규 의학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 또 그 숲이나 자연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에서의 어떤 보완할 수 있는 특장점들을 활용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바이오필리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회생물학자하고 통섭의 학자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사회에서 받아도 숲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는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두통이 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건강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요즘 숲에 그래서 피톤치드가 영향을 미친다, 테라펜이 미친다, 음이온이 미친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연과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의 나타나는 즉
예를 들면 숲에 들어갔을 때 숲에서 나오는 공기, 햇살, 또는 새 소리, 물의 소리, 뭐 공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치유력을 준다는 것이죠. 또는 어린이들은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합니다. 그런데 뱀은 보면 거의 다 싫어합니다. 처음 봤는데도. 결국은 이런 바이오필리아의 개념들을 아토피 힐링 센터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피톤치드든 그런 자연 환경에서의 치유법을 보완시켜서 정규 의학에서의 치료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나 휴양 캠프 이런 영역들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여기서 다뤄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토피 힐링 센터들이 사실 앞으로 뭐 전국에 그렇게 막대한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서 오히려 문제를 낳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제가 봐서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많은 의학의 전문가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치료를 해오고 있는 분야가 이런 뭐 힐링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토피가 뭐 극단적인 암이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꼭 아토피 힐링 센터까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또 치유를 받으면 나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공익성적인 부분 또는 아까 그런 환경교육과 연관돼서 운영하는 어떤 전문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캠프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또는 뭐 숲교육, 또는 숲유치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화하고 체계화시켜서, 결국은 아토피가 환경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환경의 호전만이 전반적인 환경성 질환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한, 교육의 어떤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병원 치료가 아닌 어떤 부분들을 활용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톤치드 테라피 그리고 운동이나 요가, 호흡 이런 것들을 조금 아토피 환경성 질환에 맞는 좀 더 효과적인 뭐 폐활량을 키운다든지 또 한방 쪽에서는 이제 폐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뭐 열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요가 요법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전에 무슨 체조 같은 거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듯이 아토피안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하이드로테라피.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수치료 요법의 영역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한 5년 정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현장에서의 어떤 이제 산학 협력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아토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연구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토피라는 단어를 쓴 이상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 또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건 예를 들어서 피부 쪽으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긁지 않도록 해줄 것인가, 소양증을 낮춰줄 것인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제일 큰 과제죠. 그래서 가려움을 완화시키고 이 소양증에 대한 문제를 일정한 어떤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결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드로테라피에 대한 연구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진 대로 요즘 이제 로컬 푸드를 이용한 뭐 유기농, 식이요법에 대한 식품의 중요성 이런 분들. 근데 요즘 이제 저희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뭐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대한 뭐 캠프를 한다. 그러면 일단 모집을 합니다. 잘 아시는데 모집해가지고 와서 뭐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제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천연 비누를 만든다든지 천연 뭐 보습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하고 나중에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 대비 아토피에 실질적으로 뭔가 아토피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들을 해주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사고의 전환이랄지 어떤 교육을 통한 경각심 같은 거는 좀 같지 않을까. 그런데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힐링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뭐 진안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해도 많은 이제 그런 조언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해줬었는데요. 결국은 아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사회적 기업이 이런 힐링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회적 기업이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줘야 될 부분들을 전담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발전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시도해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한 30-40%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구 이제 개발 분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산학협력을 통해서 어떤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드로테라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뭐 외용제에 대한 연구나 개발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생산을 하고 있고 현재 뭐 병원에서 직접 사용을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또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경우에 보면 의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상당히 뭐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쭉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교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뭐 교복인지 원인을 몰랐죠. 갑자기 다리 부분에 허벅지 부분에 굉장히 심각하게 며칠 동안 이렇게 발작을 해가지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속적으로 그 관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학교에서 지급한 교복에 안에 그 치마의 원단이 상당히 자극을 주는 그런 원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자극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 부분을 면으로 이렇게 빨리 대체를 해서 상당한 그 호전을 빠른 시기에 다시 전환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능성 의류에 대한 연구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뭐 보안의학에서 미네랄이나 또는 비타민 이런 이제 식품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조금 뭐 어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수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미네랄을 섭취를 못한 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채소나 야채에서도 지금은 뭐 거의 뭐 생산 자체를 기계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토양에서 미네랄 섭취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면역에 대한 그 질환들이 계속 약화되는 원인 중에 미네랄 결핍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그 해양의 심층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고 뒤쪽에 지금 생산된 제품을 오늘 놔뒀었는데 이따가 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나 이런 식품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드로테라피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어머린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에서 토르말린이라고 하는데요. 천연 광물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이제 깊게 하고 있습니다. 깊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보석인데, 절주를 가지고 있고, 음이온을 가장 많이 발산하는 광물이고, 이제 뭐 원적외선이나 그 어떤 물의 미네랄화를 시키는 그런 그 부분의 그 광석이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이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먹는 물이나 목욕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서서 그 그림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광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그것을 물과 접촉을 시켜서 물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자연 자체에 대한 원리로 물의 변화를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물로서 이제 하이드로테라피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가 지금 무석대 한방병원 내에 아토피 센터의 수치료실입니다.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촌 이런 곳에서도 3년 전부터 전 선수실에 돼 있는데, 뭐 피부세포의 활성화랄지 가려움의 완화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부분에서는 보안 대체 쪽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테라피 프로그램을 정규의학의, 특히 피부과의 프로그램과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경제성이나 또는 치료의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는 어떤 치료 사업에서의 보조 역할, 보완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1, 2, 3 요법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결국은 개인들이 아토피 센터가 아무리 뭐 좋은 게 숲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리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1, 2, 3 요법들을 관리를 하면서 정확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정말 두서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경생성해질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자리에 한번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 분만 받으실까요? 아무래도 김인주 원장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 제일 많으시고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번째 그하고 굉장히 좀 많은 연관이 되고 제가 수치료를 10년 정도 피부과에서 있는 큰 난점이 뭐냐면 양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보안의학을 접목시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보안의학 쪽에서는 또 반대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정도부터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 영역의 크로스가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닥스스 아토피 포럼의 역할이 갈수록 아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장 교수님이 처음부터 1차 때부터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같이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시간 걸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 환경성 질환 쪽으로 해서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태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수치료라든지 하는 식의 사실 시설이나 경비가 많이 드는 쪽인데 우리가 이제 70, 80%가 다 대도시들이잖아요. 대도시에 살면서 이제 환경으로 저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경비나 이제 삶에 대해서 단절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업 같은 게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또 아토피의 질환이 발병이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돌아가서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좀 막연감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치료의 범주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계속 우리가 권장돼야 되고 고양될 수 있겠는가 많은 경기. 다시 말하면 대도시를 갖다 환경을 다 바꾸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어서 거기가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걱정을 안 해보셨는지? 네,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최초로 그 아토피 학교를 그 전북 진안에 있는 조림초등학교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도심에서 학교를 다니기 힘든 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왕따가 상당히 또 심해서 아토피 질환 아이들이 그 왕따가 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와서 학업이 단절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아토피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케이스를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학업이 단절되지 않고 또 좋은 환경에 와서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버려야 되냐. 가족이 해체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아토피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젊은 부부들이 아토피라는 이유로 주말 부부가 아니고 거의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못하니까 방학 때나 가고 아빠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토피 힐링센터나 제로 환경성 질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장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생활 속에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그래서 어떤 아까 그 양방의 프로그램과 가정이나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하이드로테라피와 묶어서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들하고 많이 그 논의를 했었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힐링센터, 뭐 환경센터 이런 것은 차선책의 프로그램이고 오히려 환경의 교육이나 이런 용도로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